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자, 정부가 말이죠. 800만 불을 북한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쌀, 돈 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북한에 퍼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한미 관계라든가 북한의 어떤 변화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은 더 나쁘게 한미 관계는 깨지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용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더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것 같고 한미 관계는 계속 더 균열되고 있고 큰 그렇죠. 문제입니다. 네. 지금 한일이 아니죠. 한미 관계는 네, 사실 지금 그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삐그덕거리는데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 분야에서까지도 매우 삐그덕거릴 것 같다. 네, 이런 지금 그 안 좋은 조짐이 보여서 이 정부가 이게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 속에서는 과연 이걸 잘 소위 말해서 핸들링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되고 결국에 그거 피해는 이제 국민이 받기 때문에 네. 이거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기도 참 송구스러울 정도로 매우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800만 불, 뭐 금액으로 치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그 상징하는 의미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800만 불, 뭐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90억? 예, 요즘은 이제 환율이 올라서 90억이죠. 90억이죠. 네. 90억인데 이 90억을 북한 식량이라 지원이라는 그 명분으로 지금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조금의 양심이 있었는지 또 제재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직접은 안 주고 지금 국제기구를 통해서 준다는 거거든요. 네. 450만 불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보내고 나머지 350만 불은 유엔 아동기금 있지 않습니까? 네. 유니세프로도 더 잘 알려져 있죠. 거기를 통해서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쌀 지원, 쌀 지원을 명목으로 보낸다는 건데 제가 2주 전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쌀이 모자르다, 식량이 모자라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분명히 허덕이고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네. 과연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돈을 이렇게 보내면서까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그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800만 불이나 되는 큰 돈을 보낸다는 것이 글쎄요, 저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우리 국내에서도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고 특히 어제 신문 보셨으면 모르겠는데 노동신문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인공위성. 그 유럽하고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공위성 프로그램을 아주 극찬을 했단 말이죠. 지금 북한이 왜 이러겠습니까? 제가 이것도 2주 전에 나와서 말씀드린 네. 건데 북한이 앞으로 도발을 하려면은 소위 말하는 ICBM을 쏴야지만이 뭐 그렇죠. 진정한 도발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것마저도 인공위성 프로그램이라고 속여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얘네가 포장을 해서 아마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그 딴 나라의 인공위성 프로그램을 칭찬을 하면서 결국 우리도 이제 자기네도 다시 하겠다라는 명분 쌓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또 그 얘기 나왔죠.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 일본에서 있을 그 G20 전에. 근데 얼마 전에 G20 바로 직후에 트럼프가 한국에 온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시진핑도 오고 트럼프도 오고 지금 한국이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 안보 이슈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운을 띄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공위성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ICBM 테스트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북한의 인공위성은 ICBM 테스트. 그렇죠. 만약 이것을 지금 화두로 던지면서 극도로 대한민국 한반도를 우리 정부를 우리 국민을 압박해 나가고 있다. 지금 이런 시점입니다. 예. 중국도 지금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 편에 설 거냐, 중국 편에 설 거냐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미국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편에 서라, 화해에 쓰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 이거 대한민국 이 상황에 정말 정확한 스탠스를 취해야지 그러지 않다가는 미국에게 압박당하고 중국에게 압박당하고 북한이 얕잡아보고 와, 이제 고립되겠습니다. 일본은 아예 대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도 안 한다고. 그 뉴스 보셨죠? 얼마 전에 국회의원 5명이 그것도 다선 의원들이 일본에 갔는데 네. 일본에서 초선 의원 1명 나와서 마중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한일 관계에서 아무리 우리가 싸우고 예를 들어서 언쟁이 심했더라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처사를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G20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마찬가지죠. 예. 이번에 가면은 과연 뭐 단독 면담이 있을지 없을지 그거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 얘기를 못 하고 있고요. 한일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 중국, 북한 우리 얕잡아보고 예. 뭐 일본도 얕잡아보고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단면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이거 참 큰일 났는데요.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도 뭐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형식적일 것 같은데, 그거라도 잘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한간에 들리는 소리는 그냥 뭐 거의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간다. 잠도 안 자고. 예. 일본에 가서는 뭐 며칠 있으면서 아베하고 얼마나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근데 대접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에 와서는 뭐 하루도 안 자고 가게 된다면 그만큼 그냥 거쳐 지나가는 예의상 들리는 뭐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스럽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와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트럼프도 들어와서 듣고 싶은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중 지금 무역 전쟁 속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네. 이것이 가장 듣고 싶어 할 소리인 텐데 그거를 앞두고 시진핑이 게다가 또 자기보다 먼저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소위 말해서 거슬리거나 예의주시하면서 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걱정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떤 처사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 보통 양쪽이 누군가를 원하면 모셔가는 게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양쪽한테 얻어맞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배척당하고. 배척당하고. 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기점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우리 정부에 대해 똑바로 해라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또 우리 정부가 이걸 잘 받아서 정말 한미 관계를 돈독하게 굳건히 세워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만 이용하고 중국과는 더 가까워지고 북한에는 계속 뭔가 주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올 연말쯤에는 큰 이변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미국의 군사 옵션이라든가 또 이 무역 전쟁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포함시켜서 압박을 가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 이제 올 여름 지나서 하반기에 온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오히려 트럼프가 와서 우리를 압박 안 할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냥 가만히 들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슨 말을 하나? 나 왔는데 오라 그래서 왔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나보고 오라 그랬지? 라고 하면서 가만히 들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오히려 요청해야 되는 거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야 되는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던 안 하던 그걸 떠나서 우리는 이제 당신과의 관계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훼손됐다면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인을 선제적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그렇고 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그렇고 경제 보십시오. 지금 북한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서 저기 양다리 걸치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경상수지 어떻게 됐습니까? 7년 만에 마이너스 되지 않았습니까? 적자 됐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 1분기, 1사분기 0.3%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다시 보고 나니까 0.4%로 오히려 더 추락했죠. 네.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이런 중간에서 어중간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게 결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경제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해서 이 싸움을 미중 전쟁을 하게 되면은 통상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화끈하게 우리가 한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지하고 거기에도 얻어낼 걸 얻어내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중국도 이거 그냥 얕잡아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희가 이거 잘못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 되자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강한 모습,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근데 과연 이런 요청이 들어질지 그거는 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것이 두려운 부분이죠.
DNA 자체가 예, 좌파적이고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이기 때문에 이거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노조 관계도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 그거 보셨죠? 지금 노조 관계에 있어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할 일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않습니까? 없죠. 그죠? 뭐 혁신 경제 시킨다 그러면서 공유 경제 관련해 가지고 그 타다 택시 문제도 네. 뭐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운 띄워놓고 그거에 대해서 손 놓고 있고 노사 관계도 자기네가 운 띄워놓고는 손 놓고 있고 정부 그런 거 하라고 정부 이게 집권 시켜주고 국회로 보내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일단 손을 다 놓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갖고 모든 걸 다 국민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길 위하는 게 그러면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세금을 왜 줘야 됩니까? 우리 세금으로. 그렇죠. 아니 우리가 세금 내고 돈 주는데 일을 안 할 거면 예. 도대체 우리가 차라리 생활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생활비에 쓰지.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이런 부분은 반성해야죠. 반성하고 꼭 반드시 이런 사람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우리 자유우파에서도 좀 정신 차리고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사실. 맞아요.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요 근래에 좀 좋아지고 있었던 그 지지율이 약간 주춤은 했거든요. 예, 저 그거 예. 나쁘게 보지 않아요. 아, 예, 지금 내년 선거가 있는데 너무 지금 많이 뛰어도 예, 저는 뭐 그것이 나중에 좀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정도의 조정 기간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조정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정비하고 이제 앞으로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아마 잘 열심히 하리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영 의원의 말씀처럼 말이죠.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좀 우리 우파가 주춤하다. 요거 기회로 삼고 다 잡아야 되겠습니다. 좀 내실을 다지고 미래의 비전을 세우게 되면은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애국 우파가 내년 총선에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